자, 이번 시간에는 꿈에 관한 이해와 해설 마지막 되겠습니다. 꿈에 관한 메커니즘, 좀 외래어인데요. 꿈에 관한 어떠한 구조적이고 어떤 과학적으로 과연 어떻게 되느냐. 꿈하면은 뭐하고 뗄 수 없죠? 수면과 뗄 수 없죠. 우리 자는 거. 또 꿈과 뭐는 뗄 수 없습니까? 뇌는 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꿈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잠잘 때 뇌 속에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꿈은 인간의 오감, 아울러 마음으로 느끼는 육감에서 나아가서 뇌로 느끼는 제7감의 세계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연 우리 꿈이라는 게 저 과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꿈과 수면과의 관계, 꿈과 뇌의 관계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꿈과 수면, 주로 렘 수면에서 꾼다고 알고 있는데요. 꿈과 수면과의 관계, 또 꿈을 알려면은 뇌를 알아야 된다. 뇌의 구조와 기능, 또 꿈은 뇌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왜 꾸게 되는 것인가, 이런 과학적인 입장이고, 또 뇌와 꿈의 기능 가운데 창의력 부분, 뇌와 꿈의 기능 가운데 정서 조절, 학습과 기억의 저장, 뇌 영상과 꿈 연구인데, 이렇게 이제 창의력이라든지 정서 조절, 학습과 기억의 저장에 잠자면서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꿈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과학적이고 너무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많은 사례를 다 들 수가 없고 좀 핵심적인 것만 몇 군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 홍순례 박사 꿈의 몽, 이 책을 갖다가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꿈과 수면, 렘수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앞서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요. 국어사전에 잠이라는 거, 우리 수면과 잠자는 거하고 수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국어사전에 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잠이라는 게 눈을 감고 의식 없이 쉬는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사실 잠을 안 자면은 아무런 활동을 못 하죠. 그 다음 시간에, 다음 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잠자면서 또 꿈을 꾼단 말이죠.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요즘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하여간 잠을 방해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잠을 잘 때, 꿈꿀 때 꿈을 못 꾸게 해도 그 사람이 신경쇠약이라든지 신경질적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꿈을 언제 꾸느냐, 요 렘 수면에서 꾼다는 거죠. 그래서 렘 수면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꿈은 레피드 아이스 무브먼트 해가지고 빠른 눈의 운동이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여기 껌뻑껌뻑 한다고 그랬죠. 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렘 수면을 갖다가 방해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래서 이건 학자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면은 공격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꿈을 못 꾸게 하면은 거칠어져서 행동이 증가하고, 공격적 행동이 신경이 과민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지면서 심하면은 환각과 망상까지 일으키고 정신질환, 신경쇠약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꿈을 꿈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지적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결국은 잠자는 게 좋은 것이고 꿈을 꾸는 게 좋은 것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꼭 렘 수면뿐만이 아니라 요즘 연구에서는 그의 상황에서도 꿈을 꿀 수 있다. 꿈이라는 게 꼭
렘 수면에서만 꾸는 건 아니다. 이런 게 또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자, 과학자들의 얘기를 요약해 놨는데요. 뇌 활동으로 렘 수면기의 신경회로를 구축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 렘 수면기에 이런 참 표현이 뭐 과학자 주장을 인용했습니다만 좋은 내용입니다. 신경회로를 구축하고 생존에 중요한 유전자 쪽으로 부화된 정보나 필요한 행동 지침을 각인시키는 신경망 배선 작업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을 갖다가 뭐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만은 맞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새로운 충전의 시간을 갖는 건 틀림이 없는데 어떠한 손상된 신경망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자면서 되는 거죠. 여기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낮에 받은 스트레스를 정화하고 감정 조절과 가치 없는 경험은 제거하고 유익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바꾸고 이전의 경험과 통합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적의 작업 시간이 바로 렘 수면기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야 잠자지 않으면 헛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낮에 열심히 학습한 걸 우리가 잠을 자면서 우리의 뇌가 꿈을 꾸면서 야, 요거는 필요한 거야 하고 장기 저장 창고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요거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밤새워 열심히 공부해도 잠을 안 자면 학습 정보를 갖다가 저장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고 또 잠을 자야 혹시 우리 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러한 신경의 배선망이 망가진 것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안 자면 뭐 학습 정보도 저장이 안 되고 또 몸에 장기적으로 안 자다 보면은 몸에 어떠한 유전자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잠을 자면서 이러한 렘 수면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새로운 주장은 자, 여기도 또 이제 요 유사한 주장인데 또 요런 주장이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렘 수면기에 학습한 거 반복 훈련하고 기억의 통합과 저장이 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따라서 새로운 운동이나 게임, 음악을 배운 사람은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잠을 자서 잠자는 동안에 렘 수면기에 어떠한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렘 수면기에 꿈이 역할을 하는. 근데 이러한 주장은 이제 잠재의식적으로 말하는 충동적 용맥 기날직의 주장에 일리가 있기도 해요. 이렇게 봤을 적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심리 표출이라든지 그러한 데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의적 꿈에 관해서는 이것이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예지적 꿈의 세계에서는 영적 능력이 극대화돼서 예지하거나 신체 내부 이상 알아채거나 발명하게 되거나 창의력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런 것이 뇌의 활동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뇌의 활동이 있는데 이렇게 그것이 꿈을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잠자는 동안에 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이 극대화되고 우리 인간의 어떠한 잠재적인 능력이 발현되는 시기가 바로 잠자면서 꿈꾸는 시기다. 잠자는 시간에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쉬고 있지만 우리의 뇌의 어떠한 정신 능력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위험이 있을 때 꿈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주변에 어떠한 예지를 꿈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겠습니다. 뇌는 여기 1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뇌에. 그 다음에 뇌세포가 엄청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2천억 피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다른 능력을 갖다 발휘한다.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르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꿈이 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오늘날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이 뇌의 구조에 대해서 양전자 방출 촬영술이라는 게 있답니다. 영상장치에서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뇌가 전뇌, 중뇌, 뇌관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점점점 달라지다는 거죠.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른데 좌반구가 다르고 우반구가 다르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거는 이런 주장이 있었죠. 노벨상까지 이제 받게 되는데 신경계의 세포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전기를 띤 화학 물질이 작을 봐서 활동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러한 전기가 통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꿈을 통해서도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 이런 화학 물질의 작을 받아서 신경세포가 활동을 한다. 또 밑에 이런 주장이 맞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화학물질과 신경전달물질,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또 어려운 얘기로 먼저 해마에 구축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저 해마에 손상이 가면은 기억을 못하게 된다고 하고, 여기 이런 거. 해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기능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손상되면은 잘 못한다. 쭉 해서 이러한 기억 통합 정치가 그래서 여기 자, 정보를 버리거나 저장하는 기억 통합 과정이 렘수기의 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죠. 렘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습이나 작업 같은 거 했을 적에 자지 않으면은 꽝이다. 이렇게 렘 수면기에 이루어진다. 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렘 수면기에 제일 많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렘 수면기에 꿈을 꿀 적에 이러한 기능이 더 극대화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학자의 발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꿈은 기억을 더 명확하게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경우죠.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실험을 했다. 실험을 하니까 렘 수면기에 뇌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걸 이러한 거로 갖다가 찍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MRI 찍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양전자 방출 촬영술을 갖다가 해서 뇌 영상 연구다. 그러면은 이 뇌에서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빛깔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구나 없구나를 갖다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동안에 뇌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이러한 양전자 방출 촬영술로서 이 뇌영상 연구에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잘찍에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느냐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뇌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갖다가 하면은 이러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좀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뇌 영상을 띄워보면은 뇌 영역을 지도로 표시하면은 활동 영역이 채도가 다른 선명한 색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각성 상태와 수면이라는 두뇌 활성의 패턴과 꿈을 꾸며 보고 느끼는 것을 어떤 신경세포들이 관여하겠는지 알아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뇌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알게 보면은 여기에 요런 근거가 나왔네요. 그렇게 촬영 결과 활성화되는 곳이 전대상해라는 곳입니다. 전대상해. 뭐 이러한 부분에서 대뇌 피질의 요런 조금 뭐 어려운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대뇌 피질의 내측 표면에 있는 영역, 자유의지가 위치한 곳이 전대상해로 추측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에서 꿈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고기가 꿈을 주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꿈을 꾸게 하는 요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 또한 다양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실험으로 알 수 있겠죠. 요즘에 이렇게 머리에 어느 왼쪽 부분을 다쳤다, 오른쪽 부분을 다쳤다, 가운데 어디를 다쳤다. 어떤 사람이 머리의 어느 부분을 다친 이후로 꿈을 잘 꿨는데 꿈을 전혀 안 꾸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 다친 부분이 꿈꾸는 능력을 관장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의 학자들의 주장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나중에 저희 그 책을 갖다가 참조하거나 우리 꿈과 뇌를 다룬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이 다양하게 이래이래해서 꿈을 꾼다라고 해서 꿈을 꾸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틀림없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꿈을 꾸는데 우리의 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틀림없겠죠. 꿈이라는 게 우리의 심장에서 꺼지는 것도 아니고 뇌에서 꺼준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을 꾸게 되는 주장을 살펴보았지만 다 공통점으로 뭐라고 있죠? 기억과 정보의 처리 및 저장이라는 효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 이 말은 뭐냐? 꿈이라는 게 기억하고 정보의 처리 및 저장에 꿈이 관여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도 이런 강렬한 정서를 느끼거나 욕망의 대상을 갈구할 적에 뇌 영상이 활성화된다. 그럼 이 활성화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영상 촬영에 의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이 점에 있어서는 그 프로이트가 말한 꿈은 소망의 표현이라는 주장이 좀 타당성이 있긴 해요. 자신의 바라는 거로 인해서 꿈을 꿔진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꿈에 본 내 고향이란 말이 있듯이 뭐 프로이트만의 독창적인 의견은 아닌 겁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규보라든지 남여원, 남용익 등 선인들은 꿈이 발현되는 이후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선인들은 꿈이 정신의 감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꿈이라는 게 우리가 정신세계가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꿈으로 이루어진다죠. 뭐 어찌 보면은 소망 표현하고 좀 같은데 이렇게 꿈이 발현되는 제 이유는 꿈이 정신의 감흥에서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의 정신 능력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꿈의 세계가 뇌로 벌어진 건 틀림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꿈의 기억 가운데 창의력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창의력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창의력이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일에 관련을 맺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부모가 꿈을 잘 꾸면 자식도 잘 꾸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유전적인 요인 말고 공간 지각력, 추리력, 상상력,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꿈을 잘 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잘 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 능력이 뛰어나다. 그 사람의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다. 그 사람의 추리력, 상상력이 뛰어나다. 그 사람의 창조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전차 방출 단층 촬영을 보면은 램순기의 꿈을 꾸는 사람과 똑같이 뇌 활성화 패턴을 발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술가, 과학자, 학자, 하다못해 소설책에 빠진 사람들의 그때 딱 보게 되면은 소설 읽으면서 소설 속에 빠져들어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그 사람들의 뇌를 갖다가 찍었을 때나 그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 상황을 찍었을 때하고 비슷하게 전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훈련을 할 적에 꿈속에서 어떠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은 더 능숙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빠져들 적에 우리의 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꿈속에서도 일어난다. 자,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꿈을 갖다가 참 못 꾸는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꿈을 갖다가 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꿈을 갖다가 보니까 창조적인 활동이나 창조적인 취미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요런 거 없는 사람은 꿈을 꾼 기억이 전혀 없다. 창조적인 활동을 안 하니까 꿈을 못 꾼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시공간 능력 테스트에서도 좀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다. 꿈의 활동이 미약한 사람은. 자, 그래서 여기 제 자신의 주장도 마찬가지요. 꿈은 고도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강조했죠. 자, 꿈꾸는 능력에 어떻다?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꿈을 다 잘 꾸는 건 아니고 개인차가 존재하고 제1번은 유전적인 요소에 적용돼요. 이 밖에도 굳이 하자면은 직관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자, 직관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 또 꿈을 잘 꿉니다. 직관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 꿈을 잘 꿔요. 또 이런 사람들이 바둑도 잘 뛰고 영감도 뛰어나고. 자, 이것도 많은 말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발명을 잘할 수 있어요. 또 바둑 같은 거. 이 바둑도 사실은 논리로 푸는 게 아니라 거의 직관의 세계죠. 바둑의 수를 갖다가 이걸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둑판을 딱 보고서 나 여기에 놓고 싶어.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둑을 잘 뛰고 퍼즐이나 게임에 뛰어난 자질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나아가서 일상생활에서도 주식에서 어떤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도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꾸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지각력이 뛰어나다는 거, 직관적과 창의적인 세력이 뛰어난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그 영화인의 그 얘기를 갖다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영화는
어찌 보면 영화는 꿈과 많이 유사한데 시각적인 면으로 영화에서 주로 많이 펼쳐지죠. 영화가 어떻습니까? 영화가 주로 우리 시각적인 거로 많이 펼쳐지고 영화도 창의성이 강조되죠. 여러 영화 감독들이 꿈에서 영감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히죠. 그래서 심지어 내 영화는 모두가 꿈이었다. 즉 꿈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꿈 같은 거 터미네이터 영화라든지 참 기발한 착상이나 발상이 전부 다 꿈에서 얻은 영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와 꿈의 기능 가운데 정서 조절, 학습과 기억의 저장이라고 있는데 이건 앞서서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을 통해서 정서가 조절되고 학습과 기억의 저장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이 기억을 갖다가 또 통합하는 역할에서도 꿈이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기억 통합에서 꿈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꿈의 중요성을 갖다가 강조한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정서를 조절하고 학습과 기억의 저장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이 있는데 과학적인 주장인데 절정에 이르는 수면 단계에서 최고조로 활성화되는 영역이 촬영 결과 대뇌 번영계이다. 번영계는 정서가 보된 기억 및 행동을 생산한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자, 또 이런 얘기. 앨런 홉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 신체에 대한 중요한 내적 지도 작성이 꿈을 통해서 그래서 이 꿈을 꾸는 거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 매일 밤 꿈을 꾸는 것은 신경망 갱신과 내적 지도 정교화에 도움이 된다. 그럼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안 꾸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억을 못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신경망 갱신과 내적 지도 정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꿈을 갖다가 잘 기억을 못한다는 사람들도 이런 작업은 일어나고 있겠죠. 과학적인 주장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방추세포라는 뇌세포가 유일하게만 발견됐어요. 그런데 침팬지 같은 영장에도 저밀대로 보이는데 이 방추세포라는 뇌세포가 인간에게 됐는데 방추세포는 오직 전대상해에서만 발견되는데 뇌영상 연구에 드러났듯이 꿈이 가장 풍부한 렘 수면기에 최고로 활성화되는 영역이 뇌의 전대상의 부분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뇌의 이 부분에서 그런 꿈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뇌영상과 꿈 연구가 있는데 우리 아인슈타인의 머리는 좀 어떻게 좀 달랐겠는가 이런 검사를 하는데 오히려 더 가벼웠다고 그러죠. 그런데 뉴턴의 아인슈타인의 머리 가운데 좀 차이점이 있었다면은 뉴런이 신경소자가 일반인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좀 천재다. 이런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갖다가 좀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자, 이러한 주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0년대 이후에 뇌 기능을 영상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용해서 죽은 사람 뇌를 이용해서 뇌 좌표 지도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저 영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는 이렇게 머리의 어느 부분을 다쳤는데 손으로 갖다가 아무리 뜨거운 거 만져도 인식을 못 하더라. 그러면은 바로 그 부분이 우리 몸에 뜨겁고 차가운 거를 감지하는 부분이죠. 또 어느 부분을 다쳤더니 말을 못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조합을 하면은 우리 뇌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꿈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꿈은 이제 전대상에 이런 방추세포에서 꿈이 꿔지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있는데, 과학적으로 침술이 응용되기도 합니다. 침술이 응용이 돼서, 포도당 대사와 혈류 분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되느냐, 한방 침술을 갖다 하고, 어디에 자극을 줬을 때 뇌의 어느 부분에서 활동이 일어나더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영상기를 활용해서 뇌 영상 지도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서 꿈이 어디서 기능하는지 알아내고 노력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좀 이런 사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폐증에 걸린 아이들, 자폐증 환자의 두뇌 지도가 좀 엉망이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또 심지어 우울증 환자도 뇌활성화 주기가 정상인하고 좀 다르더라. 결국은 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꿈에 갖다가 기록 장치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활동을 갖다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세연가드로 뇌 활동 기록 장치를 개발해서 뇌 활동을 갖다가 전자적으로 영상화하고 꿈의 기억에 대한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언제 어떤 때 뭐가 일어나냐를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꿈의 세계를 갖다가 예지적인 꿈의 세계, 예지적으로 꿈을 꿔서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 서양과학에서는 꿈을 어디서 꾸느냐 하면서 그때도 각도가 어떤 심리 표출의 꿈에다가 중점을 준다면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예의적 꿈에 관한 세계에 대해서는 또 큰 도움을 못 얻는 거죠. 여기 지금 뇌의 어느 부분에서 꿈이 이루어지느냐, 물론 그거는 알 수가 있지만 예의적 꿈의 세계하고는 관련이 직접적으로는 없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꿈을 꿀 적에 초감각 지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일리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초능력 연구, 여기에서 초감각 지각을 연구하고 있는데 텔레파시, 직관, 원격 투시, 인간의 오감을 뛰어넘는 감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현상이란데,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사람도 옛날에는 이런 것이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꿈꾸는 능력에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꿈을 전달한 매개체로 인류가 지나는 동안에 그 능력이 감퇴했다. 이런 주장이 맞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의 원시인 상태에는 때묻지 않고 순수했으니까 이런 인간의 초감각 능력이 좀 있었는데, 현대 문명 들어와서 물질 사회에 들어와서 이런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초능력 감각 지각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전적으로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꿈꾸는 능력이 각 개인마다 다릅니다.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장 틀림없는 것은 유전적
유전적인 요소에 많이 기인한다. 또 유전적인 요소가 아닐 경우에는 공간 지각력, 추리력, 상상력 이런 걸 키우면 꿈에 좀 꾸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으나 인간의 초능력적인 초감각 능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로 믿어야 할 것이다.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불이 나서 금고를 갖다가 여느 때는 못 들던 사람이 불이 나니까 무거운 금고를 들어 올린다든지, 어떠한 자신의 자식이 무거운 거에 깔려 있을 때 부모가 초인적인 힘으로 그 무거운 걸 들어 올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능력적인 초감각 지각 능력이 있다. 근데 이것이 곤충들도 이런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이 요게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정신 능력인 활동이 꿈을 통해서 초감각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되겠죠. 미래를 갖다가 예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꿈을 통해서 초감각적으로 발현되고 있는데 심리 표출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동물들도 천부적인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고기가 벌레, 물총을 발사해서 잡아먹지 않습니까? 식물들이 끈끈이 주곡해가지고 곤충을 유인해서 잡아먹고, 그러면 동물들도 다 그런 능력들이 하나씩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다가올 일을 앞으로 앞날을 예지하는 초능력적인 힘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영적인 정신세계의 초감각적인 발현이 만약에 부모와 자식의 죽음이라든지 이럴 적에 발현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아무런 정신적인 교감이 없다는 것도 이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에 부모가 돌아가시려고 할 적에 꿈에 어떠한 징조를 보여준다든지 어떠한 막대한 재물이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예지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또 장차 태어날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참 신비한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루겠지만 태몽을 보면은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어쩌면 꿈으로 20년, 3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지하는지 참 신비스러울 정도입니다. 또 사건, 사고에 앞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개인차가 존재한다, 능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지각 능력이 문명에 인해서 감퇴되고 있다는 주장도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래서 정신적 수학 능력을 닦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것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꿈의 메커니즘, 꿈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인간의 뇌에서 또 전대상의 부분, 방추세포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또 단순하게 우리가 잠자면서 꿈꾸는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신경의 배선망 작업을 갖다가 새롭게 한다든지, 불필요한 기억은 버리고 유용한 기억은 장기로 저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우리가 이전에는 미처 신경 쓰지 않았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이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발현되는 게 바로 꿈의 세계고, 이러한 꿈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갖다가 주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꿈에
미래지적인 기능, 그러한 부분에다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꿈 해몽의 개괄적인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